여러분, 굿모닝. 좋다. 오늘부터 신입사원 출근하는 거 맞지? 맞아요, 선배님. 신입사원 중에 키인카가 있다는 소문 선배님도 들으셨구나? 자, 여러분 집중. 오늘부터 우리 팀과 함께 일할 친구를 소개합니다. 선배들께 직접 인사하지.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송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은이 40이었네.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다. 오빠 격하게 환영해요. 여우씨 무슨 오빠야? 선배님 잘생기면 다 오빠예요. 오늘도 열심히 에치! 에치!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그래? 힘들구나. 그건 아닌데요, 선배님. 사무실 공기가 늘 이렇게 덥고 건조한가요? 에치! 겨울엔 보통 이 정도예요.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요. 사무실 공기가 이 정도면 회사 생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느 신입사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겨울철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겨울철 비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혜경 한의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염이에요. 근데 비염은 보통 이제 뭐 봄이나 가을, 환절기 때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겨울철 비염이 있군요. 네, 일단 겨울철에는 유난히 좀 코가 자주 막히죠. 네네. 겨울이 돼서 이제 공기가 좀 차가워지게 되면 저희 몸 속에서 들어오는 이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코가 좀 막히게 만드는데요. 그렇구나.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원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꼭 꽃가루가 날리는 봄이 아니더라도 뭐 밤낮 일교차가 큰 환절기라든지 뭐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좀 건조해지게 되면 저희 이제 점막이 조금 건조해지고 약해지면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교차가 뭐 커졌을 때 뭐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추위 때문에 저희가 환기를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많이 닫아놓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환기를 좀 잘 안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도 이제 증상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요. 다른 각종 호흡기 질환도 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 좀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네. 선생님, 제 주변에도 이 비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 비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비염의 종류 같은 경우는 좀 그 원인에 따라서 좀 다양해요. 이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이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은 한 번이라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받은 사람이 이제 전 국민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최근에 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좀 서구화가 되면서 이제 1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이제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실제 이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제 소아 비염이 있었던 분들은 만성 비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고요. 80년대 초에는 5% 정도 이내였던 그 비율이 2000년대 들어서 15%까지 달하게 되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은 알레르기성 질환 자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물질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도 이제 코 점막에 특정 물질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는 뭐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반려동물의 털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거 아니라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잘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족력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것도 뭐 유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절반 정도, 두 분 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75% 정도 자녀까지도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뭐 12월인데 막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오늘은 또 막 영하 7도까지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기온의 변화도 좀 매우 큰 편이고 최근에 날씨가 좀 건조해지면서 겨울철에도 이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좀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코 안에서 점막에 분비되는
점액이 좀 마르게 되면서 정상적인 살균, 여과 작용이 좀 잘 안 되게 되고 습도 조절도 좀 안 되니까 점막이 붓거나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비염의 뭐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어요. 네, 계절에 따라서 꽃가루나 일교차가 이제 심하게 네. 반응하는 계절성 비염도 있고요. 계절성.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비염은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요. 이제 염료나 페인트 등 직업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염은 직업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비염이 있고요. 혈관의 이제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비염도 있고, 이제 비충혈 제거제를 좀 많이 사용하시면서 생기는 약인성 비염도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특히나 혈관성 운동 비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뭐 네. 콧물이나 코 막히거나 재채기, 후비루 같은 증상이 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나 강한 냄새나 뭐 후비루 증상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증상 자체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슷해요. 근데 알레르기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나 이제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비염이기도 하고 이제 겨울철에 조금 더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해볼까 합니다. 네. 주변에서 이렇게 코를 훌쩍훌쩍 하길래 감기 걸렸구나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야, 나 비염이야. 나 맞아요. 비염으로 지금 너무 고생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감기 증상하고 좀 비슷해요? 증상이? 네, 일단 비염을 진단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코 내부의 통로인 비강의 염증 정도를 보는 건데요. 네. 직접적으로 내부를 이제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증상으로 좀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비염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코감기랑 이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늦게 알게 되면서 치료를 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네. 이런 경우는 비염은 이제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감기랑 다르게 만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코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이제 추운 날씨나 습도가 낮거나 뭐 영양 부족, 과로, 스트레스, 비타민 결핍 같은 걸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네. 이제 환절기에 겨울철에 이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그럼 더 높아지거든요. 네. 이제 골에서 발생하기가 더 쉽다는 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둘을 이제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감기 같은 경우는 두통이나 오한, 근육통 같이 이제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에는 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3대 주요 증상이 있는데요. 네.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중에서 2개 정도 이상을 증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요? 그렇죠.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 이외에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금 오래 앓게 되시면은 네. 뭐 네. 눈이나 코 주변에 좀 가려움 증상이 있거나 네네. 후각이 좀 떨어지고 청력 장애 같은 증상들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가렵고 코가 가렵고 하니까 계속 이제 코를 문지르거나 눈 밑을 이제 문지르거나 이렇게 하니까 코나 이제 콧잔등이나 눈 밑에 주름도 좀 많이 생기고 눈 밑이 보라색으로 좀 착색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좀 뜨겁거나 따뜻한 그 국물이 있는 그런 음식들 먹으면 콧물이 흐르잖아요. 그 경우도 뭐 비염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것도 크게 보면 비염 증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음식을 섭취한 후나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콧물이 좀 심해지는 거를 음식 유발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와.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네. 모세혈관이 좀 커지면서 비강도 좀 확대되고 혈관에 좀 자극을 좀 많이 받게 되죠. 네. 이때 몸의 체온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을 좀 식히는 과정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재채기나 코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 증상이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음식 네네. 먹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거나 네.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이제 콧물이 심하다 하시면은 혈관성 비염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만성화되는 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한방에서는 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은 꼭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유년기에서 사춘기까지는 증상이 좀 점점 심해지다가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했을 때는 만성 비염으로 발전하고요. 중이염, 인후염, 뭐 축농증까지 부르는 부비동염까지도 합병증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코가 막히면은 이제 입으로 숨을 쉬거나 막 코를 골기 쉽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만성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등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 자체가 성장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네. 이제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식을 동반하면서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비염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좀 크기 때문에 성장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그만큼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치료하기가 좀 쉬울까요? 일단은 알레르기성 비염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좀 찾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어렵습니까? 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는 이 특징 때문인데요. 아.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경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이거 자체도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네. 급성기 증상의 완화 정도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자, 항히스타민제를 썼을 경우는 급성기 증상은 금방 괜찮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졸음을 유발하거나 코가 막혀가지고 뭐 입, 코, 기관지 점막까지도 좀 심하게 마르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재발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좀 구별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한방에서 치료한다면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방에서도 치료 목적 자체는 증상이 좀 완화되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일단 침 치료랑 한약 치료를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침도 맞군요.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제 몸 안에 습열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득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좀 심해지면서 네. 비염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이제 같은 목적으로 기혈 순환이 좀 잘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뜸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좀 올려주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데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좀 찾아가 보면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겨울철에 비염이 좀 심해지고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호흡기를 담당하는 폐가 좀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폐열로 인한 것인지, 폐가 허하기 때문인지, 기허하기 때문인지 이제 그거를 확인해서 환자 체질에 맞는 한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만 유독 심해지는 경우라면은 한약을 한 2달 정도만 복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뭐 요즘에 실내 환기하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내 환기 잘 해주시고 또 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한다면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김혜경 한의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